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강행구, 출판은 북랩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인구 절벽을 넘어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나 서구의 국가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향후 이 세상의 중심축이 아프리카로 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와 IT 등 많은 분야에서 아프리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프리카라고 하면 기아와 빈곤, 질병이 만연한 흑인들만 사는 대륙, 이런 선입견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는 12년간 아프리카에서 외교관이자 영사로 생활한 저자의 살아있는 아프리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의 저자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 중에 12년을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보낸 아프리카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나이지리아 같은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 가보기 힘든 그런 낯선 나라들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외교관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12년. 처음에는 발령에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에 가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아프리카만의 매력에 빠져서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저자는 일반적인 관광이나 여행 경험 같은 것이 아닌 강도, 무장 폭동, 쿠데타, 교민의 납치, 해적에 의한 피랍과 같은 이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겪을 수 없는 일들의 수준을 넘어서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외교관들도 쉽게 겪기 힘든 일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은 낯선 대륙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한 아주 소중하고 남다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책의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동은 해외 파병에서 돌아온 20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 곳곳에서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총을 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 폭동은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우듯 200여 명의 무장 군인이 일으킨 사태가 결국 의도치 않은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쿠데타를 넘어 한때 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코트디부아르가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이 겪기 참 힘든 상황이겠죠. 한 국가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나고 시내에서 총을 쏘고 그게 결국에는 국가 전복 사태로 쿠데타로 연결되고 그래서 한 국가가 몰락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아주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이야기와 또 아프리카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교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긴박한 모습이 책을 읽는 그 독자의 입장에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하정우 배우가 열연을 했던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2023년 개봉작인데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펼쳐지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는 마치 한 편의 영화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 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게다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저자가 겪은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주는 몰입감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몰입감이 더해지듯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주는 그런 문학적 재미도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좀 긴박한 상황들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낸 영사입니다. 우리 국민과 영사 면담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소병은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총을 겨누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외교관 신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조소병은 여전히 총을 내리지 않았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진 듯 조소병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겪을 수 없는, 겪기 힘든 일들이 가득합니다. 평생 총을 제대로 볼 일도 없을 뿐더러 총이 자신한테 겨눠지는 이런 경험은 일반적이지 않죠. 또 거리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쉽게 겪을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무장 강도를 당하거나 무장한 어떤 세력들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공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생활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반면에 이런 낯선 나라에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가득하지만 다시 한꺼풀 벗겨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디나 비슷한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납치되고 불합리하게 구치소에 갇히기도 하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도움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뤄진 내용을 본문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수천 년의 문화를 품고 있는 대륙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곳에서 깨닫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의 시간은 내게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문화, 눈부신 자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은
내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어느새 아프리카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저자의 그 감상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저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힘입니다. 이 책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는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친숙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외교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거나 관심이 크게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독자들이 읽으셔도 충분히 재미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낯설고도 친숙한 아프리카 대륙과 또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 강행구 지음. 북랩.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외교관이자 영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보낸 12년간의 도전과 성찰의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처음 아프리카로 발령을 받았을 때 낯선 땅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에 맞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과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영사로서의 책임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매 순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었고 그 과정은 시간과의 긴박한 싸움이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교민들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고 기니에서는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기업인이 납치되었습니다. 또한 기니만 해역에서는 해적들에게 피랍된 선원들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국민들의 운명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전과 폭력 시위로 교민들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때 그 무거운 책임감은 단순한 직무 이상이었습니다. 피랍단체가 우리 기업인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할 때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되었고 해적들과의 협상 끝에 선원들을 구출하는 과정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긴장 속에서 영사로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책은 그 치열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영사로서의 소명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자 제 삶의 중요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단순한 일터에 그치지 않고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영사로서의 성취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 책이 저의 도전과 성장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 독자 여러분도 그 여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무장폭동, 군부 쿠데타, 피랍 등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들이 전한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끝으로 책을 읽으며 내가 영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하길 바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24년 오색 단풍의 향연을 기다리며 실명 사용에 대한 안내. 이 책에서는 저자가 만난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이름을 가능한 한 실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공관 직원, 한국인,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업의 안전을 위해 직책이나 일반적인 명칭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사파에 대한 안내. 이 책에 수록된 일부 이미지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원본을 편집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1장 위기의 땅 코트디부아르에 가다.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라 불렸던 아비장에 첫 발을 내딛다. 1998년 2월 나는 아내와 함께 첫 해외 발령지인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로 떠났다. 파리를 경유한 비행기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공기를 가른 후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날아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당시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리는 아비장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아비장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자 나와 아내는 안도감에 휩싸였고 현지 승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승객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다. 우리 부부도 짐을 챙기고 현지인들 틈에서 천천히 이동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가 온몸을 감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공기가 온몸을 휘감으며 아, 드디어 아프리카에 도착했구나 라는 실감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셔틀버스를 타고 입국장으로 이동하니 공항 건물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제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도 그 긴 줄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강 부영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예, 대사관의 김서기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서 그런지 무척 덥고 습하네요. 처음엔 다들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대사관에서 준비한 차량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노란 택시와 주황색 미니버스 그리고 바퀴가 3개인 모토 택시들이 혼잡하게 뒤엉켜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야자수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넓은 석호가 펼쳐졌다. 석호 위로 놓인 긴 다리를 건너니 멀리 고층 빌딩들이 마치 그림 같은 풍경처럼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예상과는 달리 아비장에는 큰 도로변을 따라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고 그 사이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LG 로고가 새겨진 대형 옥외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우리를 태운 차는 시내를 한참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이르렀다. 길가에는 울창한 망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나무들에는 망고뿐 아니라 수십 마리의 박쥐들이 매달려 있었다. 아니, 이런 대낮에 박쥐라니? 내가 알던 박쥐의 생활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거리에는 현지 아이들이 새총을 들고 열심히 박쥐 사냥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박쥐를 식용으로 잡아요. 박쥐들이 망고를 먹고 자라서 망고 나무에서 쉽게 볼 수 있죠. 해질 무렵 박쥐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김서기관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설명했다. 그렇게 아이들 사이를 지나 잠시 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지인 프랑수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곳에서는 남성도 가사 도우미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프랑수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었다. 짐을 풀고 우리는 프랑수아와 함께 집을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아늑하고 쾌적했다. 원목으로 제작된 가구와 마감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천장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높게 설계되어 있었다. 거실의 큰 창문 너머로는 거대한 망고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안을 둘러보며 걸을 때마다 목재 특유의 은은한 퀴퀴한 냄새가 풍겼지만 오래된 공간이 주는 따뜻함 때문인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프랑수아는 집안 곳곳을 설명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우리는 금세 마음이 놓였다. 어느덧 아프리카에서의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다.